자, 2024년도 이제 1년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입시 그때 잠깐 설명도 했듯이 지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작년 기출 문제 2교시 오늘 문제 풀 거고 다음 시간에 3교시 문제를 풀 텐데,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출제된 문제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1년 동안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보고 내가 그럼 1년 동안 1번 같은 문제가 나올 때 뭘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2번 같은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는 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을 잡아야 되고, 그 감을 잡았으면 그 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누가 많이 지식으로 습득하느냐, 그게 결국은 11월 달에 여러분 점수와 직결이 될 거예요.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해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은 이번에는 알다시피 지금 22 교육과정이 22년도 연말에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내년까지 교과서가 올해까지 안 바뀌고 내년부터 바뀌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니까 앞으로는 1호 과정은 안 나오고 2 과정만 나와요. 2 과정만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2 과정에서는 1호 과정과 변화된 게 나올 수 있어. 100% 나와. 1호 과정에서 2 과정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교육체계, 내용체계 있죠. 앞에 표. 그걸 잘 보면 1호 과정에서 2 과정으로 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큰 항목이 아마 최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2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물론 아니에요. 자, 1번은 1호 개정 한문 1호 과정의 고등학교 과정인데 밑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자, 요 문제는 일상용어를 지금 묻는 문제, 그죠? 거기 밑에 보시면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이란 파트에서 학생 1과 학생 2로 나누어 놓고, 학생 1에서는 교과 수학 과목 중에 예각, 예리한 각이라는 뜻이죠. 예각. 자, 밑에 2번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수. 이게 미지수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 미지수인데, 이건 사실은 일상 용어보다는 교과 용어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일상 용어든 학습 용어든 뭐 고사성어든 다 합쳐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고사성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교과 용어가 나온 거예요. 미지수라고 하는. 근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한문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있는 게 좋으냐면 어원이 있는 게 좋아. 어떤 말에서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래서 그게 확률상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관광이에요. 그렇죠? 관광 간다 할 때 관광은 뭘 줄인 말이죠? 관국지광의 줄임말이지. 그 나라의 가장 빛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상국, 우리보다 문화가 우수한 나라,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뭐 갈 때, 사신으로 갈 때나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지방에서 서울로, 두 가지가 관광이라는 뜻이죠. 이건 어원이 있어. 주역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어원이 나와 있는 용어들, 이게 가장 확률상 높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교과 용어와 관계되어서 수학 과목에 이게 한정시키다 보니 미지수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
어렵다라는 개념이 알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90, 70%가 한자어인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지 말고 제일 우리가 공부할 우선순위는 용어에서는 어원이 있는 용어.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고사성어에서 고사성어뿐만 아니라 일상 용어까지. 그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거기 카페에 보면 그 다음 카페 아시죠? 가입돼 있을 거야 아마. 거기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 그 종류별로 다 모아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어요. 맨 앞쪽에 보면은 용어가 나와 있어. 거기 나와 있는 최소 그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에는 일상 용어 중에 미지수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체육이에요. 그래서 타자, 파동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물리 이야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밑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론이에요. 밑에 일단 볼까요? 활동을 마쳤으면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설명과 활동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그때 밑에 보면 저는 교과별로 나눠 그 중에서 수학 용어를 정리해 보았다. 평소 수학을 공부할 때 용어가 어려웠는데 한자로 풀어서 공부하니까 용어 뜻이 더 정확하게 이해되었다. 특히 학습 용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학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쓰이면서 일상 용어로도 쓰이는 단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러요러한 활동이 어떤 거다?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은 교육 과정이 2나 1호나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대신 1호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설명해 놓았는데 2 과정에서는 그게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3교시 1번에 그런 형태가 나왔던 것처럼 아무튼 그런 방법들은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습득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1번은 그러면 아까도 정리를 해보자면 자, 1번에서는 꼭 1번이 아니라 이제 용어 문제가 나온다는 거. 용어 문제가. 용어가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제일 먼저 고사성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사성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일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사성어에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속뜻까지 알 수 있어야 돼. 그걸 정리해 두셔야 돼. 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중학교보다는 중학교는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가 많지.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용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리가 기본이고 이제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관광이나 아니면은 뭐 백일장이나 좌우명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학습장을 하나 만들어요. 어휘 학습장을. 그러니까 어휘 학습장이라는 게 이제 거기는 어휘만 써놓는 거야. 안 보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일장이 뭐죠? 백일장이 과거 시험 보는 장소가 백일이죠. 한낮에 치는 장소가 과거 시험 보는 장소가 백일장이죠.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대낮에 시험을 보고 날이 어두우면 이제 답안지를 거둬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도 우리가 낮에 모여가 글짓기 하는 것을 백일장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 지금도 쓰고 있는 용어,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어휘 단어장에다가 기록을 해두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1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이제 여학생들이 잘해 꼼꼼해서. 근데 남학생들이 이런 꼼꼼한 게 부족해가지고 쉽게 생각해. 근데 이것도 1점이야. 하나 틀려버리면 1점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1점이 당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둡시다. 2번은 이제 문자학인데, 문자학은 최근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문자학도 일단은 밑에 한번 볼까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한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가지고 보통 처음에는 가, 나는 앞부분은 그 설문해자를 하고 끝에다가 주로 맹자나 논에 나와 있는 지문을 통해서 들어갈 글자를 이중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자, 일단 소전의 글자가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의 모양과 가까워서 그래요. 소전의 모양을 보여주고 그 밑에 설문해자만 봐도 사실 답을 알 수 있죠. 자, 일단은 소전의 모양 보니까 잘 알 수는 없는데 밑에 보니까 후야 이렇게 돼 있어. 후. 두텁다라는 뜻이죠. 원래 배복자인데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두텁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만 가지고 알기는 어려워. 그 뒤에 거 가지고 알아야 돼요. 자, 이거 설문해자 보는 방법 있죠. 보통 여기는 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종 땡땡 이렇게 돼 있거나, 그렇죠? 종 땡, 그 다음에 땡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설문해자 패턴이에요. 그러면 종 땡땡하면 이 두 글자를 종은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두 자를 합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 땡땡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거다. 근데 뒤에 성자가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종 나오고 두 글자 나오고 뒤에 성자가 나온 건 이 두 글자가 합쳐졌는데 뒤에 부분은 소리다, 형성자다 이 말, 형성자. 그래서 뒤에 부분의 성은 요 글자가 소리도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종 그 다음에 육,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는 거죠? 합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부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소리에 해당되니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복자가 되니까 배복자. 밑에 맹자에도 군지, 시신, 여, 수족하면 임금이 여, 시신, 시나 보기를 여, 수족과 같이 하면, 즉 그러면 신시, 군, 신하가 임금 보는 것이 여 땡땡과 같다. 땡심, 복심이죠. 복심. 배복자의 마음 심자. 그래서 복심에서 여기서 나와서 복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배와 심장. 밑에 주 어디 있나? 자, 밑에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때 프린트물로 나갈 때 보면 맨 밑에 각주로 달려 있는 부분들은 다 단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단어로 되어 있고 한 글자는 위에다가 본문 밑에다가 설명을 달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각주로 들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어로 외우라고 단어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체의 주요 기관이 내장과 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뜻은 현명한 지모를 가진 신하. 그래서 앞으로 복심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내장 기관도 되지만은 현명한 신하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복심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글에서 복심이 나올 때 이게 배와 심장인지 현명한 신하를 그걸 지칭하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것도 단어장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아무튼 신하가 임금 보는 것이 배와 심장과 같다. 아주 중요한 인체기관처럼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나번은 거기 밑에 보시면 그림이 소전에 나와 있고 밑에 척야 이렇게 돼 있죠. 등척자죠. 등. 뜻은 등이다라는 것이고, 자, 종, 육, 그 다음에 북, 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글자 합치고 끝에 있는 북자가 소리다라는 뜻인데 북자가 북도 되고 배도 되죠. 패배할 때 배자도 되죠. 그래서 이건 소리가 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육자가 밑으로 가니까 뭐가 되죠? 등배자가 되죠. 고기육자가 밑으로 가니까. 자, 역시 맹자의 양기일지 그 한 손가락을 양 기르고 실기 견배히 부지하면 그 어깨와 등을 실 잃고도 부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위 된다. 뭐가? 낭질인이 된다. 일이랑자의 병질자인데
일이랑자가 아니라 멋대로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주 2번을 보면 낭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이 혼란함, 흐리멍텅함이라는 말이 낭질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낭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리가 병 걸렸다 하면 안 돼. 정신이 없다, 흐리멍텅하다 이런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밑에 이제 각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주에 나온 건 단어로 기억해야 돼요. 단어로. 한 글자로 기억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문자 카페 5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52번 그 문자 똑같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물론 밑에 맹자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서 카페에 보면 거기도 또 문자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 한 100, 한 5, 60 정도까지 될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2번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게 문제겠죠. 문짝을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문자 학만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어마어마한 글자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900자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고등학교 900자 용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900자도 그거 어떻게 다 해? 다 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이걸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지는 말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10분이나 20분 저녁에 조금 힘들고 재미없을 때 딴 것도 할 수 있지만 요즘 사이트 좋아. 이 설문회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용 900자 중에 한 자씩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고 요 두 글자 이렇게 결합된구나. 거기 밑에 전소도 나와 있어.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하나씩 보다 보면은 지금 여기 배복자하고 등배자가 밑에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고기 육자 형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고기를 잘라놓은 고기 덩어리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눈에 들어와. 그래서 사실은 몇 개 보다 보면 몇 개는 좀 나오지만 몇십 개 보다 보면은 전서만 봐도 대충 답이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혀 준비를 안 하면 이 점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전혀 준비를 안 해가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자신이 없으면 답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 가야 돼.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답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 한 것만 해도 한 150개 정도 될 테니까 거기 참고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한 30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면은 아마 어느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문회자, 즉 문자 부분도 정리를 하고, 자, 이제 3번, 4번 문제가 2점짜리죠. 그죠? 찾아 쓰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3번, 4번 문제가 발문을 한번 볼까요? 발문을. 자,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여기는 한자로 쓰고라고 되어 있는데 4번 볼까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가가 배움의 대상으로 삼은 두 가지를 찾아 한자로 쓰시오. 한자로가 지금 새로 들어갔어요. 보통은 그냥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찾아 쓰시오. 그럼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발문에 전부 한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자로라고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기 뒤에 10번에 보면은 그냥 찾아 한자로 쓰시오 아니라 찾아 쓰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사실은 찾아 쓰라는 말은 원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문이 잘못됐는데 이번에는 나름 특이하게 한자로라는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10번 문제에 보면 한자로라는 말이 없으니 그냥 한문으로 풀어달라 이 말인 건데, 지금까지는 한자로라는 말이 없고 그냥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한자로 찾아 쓰시오도 똑같아. 무조건 한자로 써야 돼요. 그럼 앞으로 만약에 찾아 쓰시오가 한자로 찾아 쓰시오가 하고 한자로만 빠져버리면 그냥 이것도 우리가 보통 서술하는 형태로 발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게 발문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찾아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찾아 쓰시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자로 쓰시오 이렇게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3번, 4번의 문제가 이제 찾아 쓰라는 문제 한자로 지문 내에서 찾아 쓰라는 거, 지문 내에서. 근데 이번에는 3번 경우에는 특이하게 지문이 없는 상태에서 괄호 속에 명자를 써달라고 하는 문제였고 거의 대부분 다 지문 안에 쓰라고 한 거예요. 일단 풀어봅시다. 가번. 자, 사실은 뒤에 유협의 문심조롱 다음에 잔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죠. 제가 이제 집어넣어 놓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지문이 나올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출전을 봐야 돼. 출전. 어디서 나왔는지. 물론 이건 출전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자, 유협의 문심조롱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면은 뭐죠? 우리가 문체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건 지금 문체론을 묻는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가본 보죠. 성탕반우에, 성탕반우, 성탕 주석에 보시다시피 주석 3에 나온 상나라를 세운 임금이죠. 탕임금이에요. 근데 성자를 붙이기도 해. 그래서 성자를 붙이는 이유가 그 밑에 쭉 끝에 보면 육덕명이라는 사람의 성문에 보면 탕임금이 벌걸 거림금을 지어서 무공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역대 성자를 붙였다 해서 성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고로 호성탕, 호를 성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운, 그래서 일운 성은 시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이라는 개념은 공을 완성시킨 탕임금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시오 자체가 성이다. 시오는 알죠? 죽은 뒤에 나라에서 만들어준 이름 그걸 시오라고 하니까 시오가 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성탕이 나오면 일단은 뭐라는 거예요?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이야. 성의 의미가 뭐냐는 것은 시오인지 아니면 공덕을 완성한 것인지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성탕, 반우는 밑에 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은 네모난 것, 아니 둥근 것이 반이고 네모난 것은 다 사발이야. 사발 같은 우리가 세숫대야나 동그란 그릇 종류가 다 반우예요. 반우. 그래서 반우 자체는 음식을 담거나 세수하거나 하는 동그란 그릇인데 아까 여기 이야기 둥근 것은 반, 네모난 것은 우라고 하는데 거기 옛날에는 공을 기념하거나 스스로 경계 삼는 그릇 새기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탕임금의 반우, 원래는 여기 대야죠. 세숫대야.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우리가 태학을 읽었으면 금방 아는데 우리가 태학은 잘 안 읽어요. 논어하고 맹자는 열심히 읽는데 태학 맨 첫 구절에 보면은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 알죠? 거기에 반명이라고 돼 있어. 반명. 세숫대에 새겨놓은 글 반, 그 다음에 명 이렇게 돼 있다. 요게 거기에 나와 있어서 답이. 그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뒤에 나번 가나를 다 여러분들한테 명자의 그 문체론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아마 일일신, 우일신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반명이라는 말은 들었을 텐데 세숫대에 명 새겨놓은 글 그 정도는 들었을 거다라고 출제자가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탕임금의 반명에 저 일신지규하고 일신 우일신 할 때 그 일신이에요. 구일신 우일신 할 때 날로 새로워진다는 규는 규범, 법규, 본보기를 새겨두고 드러낼 저자니까요. 무왕의 호석에 호는 문이고 석은 자리, 무왕이 드나드는 문이나 석 자리에
제 필계지 훈이라. 제자는 이 글을 쓰다 제자예요. 제목 제도 되지만은 글을 쓰다 제. 뭘 썼느냐? 필계지훈. 반드시 경계할 훈, 교훈을 제 써두었다. 선성감계는 선성할 때 선성은 선은 돌아가신, 성은 성인, 돌아가신 성인의 감계는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울감 경계 삼을 계자니까 거울로 삼아 경계할 것은 기래 구이라. 그 유래가 이때 레자는 내려온 유래가 구의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명은 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 명자의 명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두듯이 자기 그 이름을 새겨두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명은 그래서 세계 명자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지워버렸네. 이게 명자가 들어간 거야. 명은 명이다 해서 한문에서 여러분들 논어나 맹자 볼 때 같은 동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그 뜻을 푸는 게 많아. 그죠? 의는 의다. 그죠? 인은 인이다. 이 소리가 같잖아요. 그죠? 같은 소리를 가지고 그 뜻을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명은 명이다 할 때 명도 자기 이름, 인, 소리가 같은 명을 가져와 가지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관기, 그릇을 보면 이 그릇은 앞에 나와 있던 반우죠. 반우. 그 다음에 뒤에서는 무왕한테는 호석이 되는 거고 자리나 문호가 되는 거. 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기가 많이 나올 텐데 온갖 물품의 종류를 다 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릇만 생각하면 안 돼. 물건의 종류가 다 기예요. 물건의 종류가. 그래서 그 물건을 보면 필야 정명하고 반드시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하고 그 이름을 딱 새겨서 거기에 자기가 써놓을 걸 써놓고 그것을 거울 삼아 자기도 바르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심용 쓰임을 살펴서 귀호성덕이라. 호자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개사 어자하고 같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두 번 끝나고 나면 한 번 쑥 이런 거 정리할 거예요. 호가 문장 끝에 오면은 어조사. 그죠?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면 개사.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나오냐? 품사를 물을 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다 못 끝내는데? 호가 중간에 올 때하고 끝에 올 때가 달라. 끝에 올 때는 물음표 역할하는 어조사고 중간에 올 때는 개사의 개사. 어하고 같아. 자, 이 개사 앞에 뭐가 오느냐 하면 서술어가 와. 그래서 귀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성덕에 귀하다 직역하는 그런 말. 성대한 덕인데 호자가 을을도 돼. 그래서 성대한 덕을 귀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긴다. 합치면 자, 그릇을 보면 이런 물건들을 보면 반드시 이름을 바르겠고 또 그 쓰임을 살펴서 그 쓰임이 뭔지에 살펴서 성대한 덕을 소중히 여겼다. 귀중히 여겼다. 나번 명은 명이라는 것은 자명란이 뒤에 보면은 이 명에 관련될 때는 효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명은 효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명은 이름 내다야 직역하자면 명은 효를 한 것으로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건 들어가야 돼. 자, 스스로 이름 낸 것이니 자명하여 스스로 이름을 내어서 자,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이 칭량기 선조지미하여 그 선조의 미 아름다움을 칭량하다도 같이 알아야 돼요.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하다, 칭찬하다. 그 선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해서 이 명저지 후세자야라. 명조도 함께 알아야 되죠. 선명히 드러내다, 선양하다. 앞에 칭량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후세의 명적,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위선조자, 선조가 된 사람은 막불유미언. 자, 미가 유 있지 막불 아는 사람이 막 없다니까 미 아름다움이 유 있지 불 않는 사람은 막 없다. 이것도 이제 막자하고 미자의 참이 무자하고 차이점이죠. 무 자체는 그냥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없다. 뭐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막이 들어갈 때는 어떤 것도 뭐뭐한 것이 없다야. 어떤 것 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두 개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하는 거야. 막자는. 그래서 자, 미를 유 가지고 있지 불 아는 것이 없다. 자, 막불 유 악이니까 악이 유 있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 다 합치면은 아름다움 있지 않은 사람도 없고 나쁜 것이 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선조 중에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건 니은을 이제 번역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번역해 주면 되는 거죠. 번역이나 국역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직역 수준으로 해야 돼요. 의역을 하지 말고. 자, 명지의는 명의 뜻은 칭미 불칭악이라. 칭미 아름다움을 칭 일컫고 여기 칭자는 앞에 있는 칭량이라고 칭량의 준말이에요.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불칭악 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차 이것이 효자 효손지 심야라. 이것도 다음에 우리 갈 텐데 차가 나오고 거의 뒤에 명사로 끝나요. 그러면 차 뒤에 시자가 빠졌다고 보면 돼. 이것은 뭐뭐이다. 무엇이냐? 효자 효손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 유현자 능지라. 오직 현자만이 그것에 능하다. 어진 사람만이 그것을 잘한다. 무엇을? 자, 칭미 불칭악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상들의 잘하는 것은 드러내고 잘못한 것은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도 우리가 조상의 업적을 새겨놓은 명문이라고 하는 그걸 명문. 자, 지금 그러면 3번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문체론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문체론 문제를 내려고 한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제의 양식에서 조금 새롭게 만들어낸 형태이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지문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문에서 쓰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뒤에 명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름 명자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아까 가에 나와 있던 명문이라고 하는 태학에 나와 있는 용어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이 정도 수준은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선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번의 문제 형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건 특별하게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한문의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요걸 알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글들을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저런 글들을 기문도 보고 서문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유협의 문심조령이나 얘기를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 없는 건 아니라 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 그 이외의 글들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와. 심지어 지금 거기 3번 보면 아까 선행모의고사 사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나 부분은 선행모의고사 작년에 했던 이 문제를 지문 똑같이 그대로 제가 문제를 한번 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행모의고사를 풀었던 친구들은 쉽게 답 찾지. 그렇죠? 금방 답을 찾았을 텐데 여기서는 그 이상의 물어볼 게 없어 지금 명점 말고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하면은 밑줄 친 니은 해놓고 번역하라 이렇게 낸 거예요. 문제를 다른 걸 지금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래.
자, 4번은 이제 사실은 요건 우리가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은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이게 3번, 4번 중에서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 이게 보통은 이제 3교시와 연계가 되는데 문학과 관련된 지문.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뒤에 몇 번인가? 9번 문제. 9번 문제가 또 문학과 관련된 문제예요. 원래 9번 문제는 작년까지는 3교시에 편입이 돼 있었어. 문학과 관련된 문제는. 근데 뭐 2교시든 3교시든 사실은 문학과 관련된 지문이 3개 정도는 꼭 나오니까. 근데 3번, 4번 중에 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뭐 시화에서 문제를 뽑거나 아니면 서문에서 뽑거나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본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교시 문제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거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문학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문학과 관련된 지문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통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대략 한문이 이런 식으로 한문학사가 흘러갔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도 지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쉬워져요. 한번 봅시다. 기억에 해당하는 문장가가 배우문 대상으로 삼은 두 가지를 찾아 한자로 쓰시오 돼 있죠. 보통 예전 같으면 찾아 쓰시오에 있는데 이번엔 한자로가 들어간 거예요. 좀 달라진 발문이에요. 일단 앞에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페인트 속이는 거야. 맨 끝부분에 답이 나와 있는데 앞부분을 열심히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올 때는 사실 한번 쭉 훑어보고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해석을 다 하면 되게 어려워. 자, 박세채의 글인데 한번 볼까요? 업 문장 자는 시독 노장 제사라. 자, 문장을 업으로 삼는 자는, 자자가 나오면 무조건 자를 꾸며줘야 돼. 앞에 있는 말들은. 그러니까 업자가 서술어밖에 안 되겠죠? 문장을 업으로 삼는 자는 시독 즐겨 읽는다. 무엇을? 노자 장자의 제서, 여러 책들을. 자, 기질, 과고자는 그 중에 기질이 과고주에 나와 있죠. 지나치게 높다, 매우 높다. 그 기질이 매우 높은 사람은 우다전이 구도어 석시지문하니 또 다전하다. 이 전자 자체가 구를 전자도 있지만 밑에 나와 있죠. 방향을 바꾸다라고 돼 있죠. 자, 해석 바로 위에 보면은 한 글자로 알아둬야 될 건 한 글자로 써놨어요. 방향을 바꾸다. 우리 전환하다 할 때 그 전이에요. 그래서 또 다전, 많이 방향을 바꾸다 또는 방향을 많이 바꾸다 해서 확 틀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뭐 유턴하듯이 확 틀어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다전이라는 건 방향 확 바꾸어서 도를 구한다. 어디에서? 석시는 불교죠. 석시지문, 불교의 문에서 이 말이니까 불교에서 도를 구하니. 송당 재현시하라. 송나라 당나라의 재현, 여러 어진 사람들이 문장 끝에 시야 하면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이다. 지 아조 평시에, 우리나라의 평화로울 때에 지 이르러서 즉 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땡땡땡 즉 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때에 이르러서는 괴에 김수온, 그리고 근세에서는 계곡 장유가 개불능면이라. 모두 면 벗어날 수 없었다. 불능은 캔낫이죠.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이 방향을 바꾸어서 석시로 이렇게 간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 기지병차한데 그들은 병차, 이것이 병이라는 것을, 이게 목적어가 돼. 병차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가 주어, 지가 서술어니까 그들은 알다. 무엇을?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되죠. 주술목 구조예요. 그들은 이것이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욕, 절부어, 오학. 자, 우리 학문에 절부욕하려고 하였다. 욕자 뒤에는 다로 끝나는 말이 오니까 절부는 몰래 붙다 이 말이죠. 우리 학문은 뭘까? 유학이죠. 유학에 몰래 붙으려고 하였으나 졸 끝내 불능 자해자는, 자해는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은 막여, 무여, 뭐뭐만한 사람이 없다. 사실은 무여지만 뭐죠? 무와 막은 통하죠. 막여 A, A만한 것이 없다지. A가 최고다지. 근데 여기다 무자를 집어넣으니까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여형이에요. A만한 것이 없다니까. 자, 지봉 이수광만한 사람이 없다. 이수광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자가 참 어려워요. 문장 앞쪽에 갑자기 끝났는데 문장이 여기서 이자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주로 떨어져서 써이자가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있는 게 다 목적어, 이것을 생각하다야. 근데 목적어가 보통 길어요. 그러니까 써이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부사처럼 해버려요. 생각한데 기어 오학실공에 그는 오학실공, 우리 학문의 실제적 실공은 실제 공적이야. 밑에 주에 나와요. 우리 학문의 실제 공적에 무어 나오면 뒤에 자자가 나와.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 이것도 다음에 할 거예요. 일기 기뇨, 한번 긴견을 끽 먹은 것이 없다. 직역하자면 한 번도 끽 먹은 적이 없다. 무엇을? 기는 요긴하다. 견은 견해. 요긴한 견해를 한 번도 끽 먹은 적이 없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의역하자면 우리 유학의 실제 공적에 있어서 한 번도 그 공적의 맛을 본 적이 없어. 그 맛을 알지를 못해. 유학의 공을. 그래서 자, 의의 설화가 도제 상달천이. 의는 헤아리는 거고 설화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해서 헤아리는 것이나 누가 지금 이수광이 그 다음에 그 이수광이 설화 말하는 것이 도제하면 뭘까? 도제. 이런 건 그냥 툭 튀어나와야 돼. 도시 도자가 아니야. 모두 도자지. 도제하면은 모두 어디에 있다. 도제. 아까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도제 나오면은 물론 도시가 어디에 있다도 돼. 수도가 어디에도 있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모두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상달처. 밑에 상달처는 주에 나오죠. 위로 천리에 도달한다라는 뜻으로 공부 수준이 높은 경지. 상달한 처 경지. 상달하달이라는 논의 말이 나오죠. 최고 높은 경지에 제 있으니 의호, 이때 호자는 느낌표 아까 끝에 오는 어조사예요. 마땅하구나. 과고이 불통냐여. 과고 지나치게 고 높아서 통하지 않음이요. 그럼 거꾸로 가볼까? 지나치게 뜻을 높게 잡아서 아무것도 관통하지 못해. 제대로 알지 못해. 이게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왜? 자기가 생각이나 말은 전부 다 상달처 높은 곳에 두고 있어. 저 높은 수준에도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 높은 수준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학이 상달해야 될 거 아니야. 논어에 보면 하학이 상달이라고 그랬죠. 아래에서 배워서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를 배워서 저 위의 세계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하학이 상달이야. 자, 그러니까 상달하는 곳에 지금 생각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있으면 뭐 해야 돼? 유학에 있어서
하학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장자나 그 불교나 아니면은 도학에, 그러니까 그 도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모두 다 상달처의 그 의미만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수, 가, 탄, 석, 매우 숫자일 때, 숫자가 맨 앞에 나올 때는요, 다르다 숫자가 아니고 매우 가, 탄, 석, 탄식하고 애석할 만하다 가짜는. 자, 사실은 여기까지는 지금 그 당시에 밑에 주 17번에 18번에 나와 있는 문학사의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되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건 아닌데, 이 당시에 오면 이제 노자, 장자, 16세기, 17세기에 오면은 노자, 장자, 특히 우리가 말하는 도가서들도 많이 공부하기 시작해. 양명학이 막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자, 그 다음 부분만 사실 해석하면 되는 거였어. 그죠? 앞부분은 이러려니 하면 되는 거였어. 기, 타견, 무루자는 그 중에 타견, 우뚝한 모습이고, 무루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유자니까 얽매임이 없는 걸 무루라고 그래요. 우뚝히 얽매임이 없는 사람은, 이때 태자는 아마도 이 택당 식호, 택당 이식일 것이다. 자, 계기 초 입두에 그는, 여긴 택당이죠. 택당이 처음 입두는 알아둬야 되죠.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문하고 같아. 입문, 그가 처음 입문할 때 전제 오로지 어디에 있다. 어디에? 경서훈고상, 경서의 훈고 위에 있다. 직역하자면. 훈고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밝혀나가는 걸 훈고학이라고 그래. 우리 논어 보면 밑에 학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있죠. 이게 훈고라고 해. 경서의 훈고상에 있고, 또 파, 잠옷, 염지 이런 표현 알아야 되죠. 염지도 밑에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자, 염자가 물들 염자에 지자가 손가락 지자죠.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우리가 왜 음식 맛 보려면 이렇게 찍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안 그러지, 숟가락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봤어. 꿀단지 꿀 찍어 먹을 때. 그래서 염지라는 건 맛을 보다 이 말이, 맛을 보다. 자, 잠옷 정주서의 맛을 보다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오로지 경서의 훈고에다가 뜻을 두었고, 또 정자와 주자 글에 염지했으니까 거기에 맛을 보다 했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공부할 목표를 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기억이, 자, 기타견 무루한 사람인 그 택당 이식이 해당한 문장가가 배움의 대상으로 삼은 두 가지. 당연히 경서, 훈고, 정주서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건 다 찾아 쓰는 거예요. 그죠? 찾아 쓰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앞부분을 일부러 좀 길게 조금, 물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두고, 뒷부분에 답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앞부분은 대충 읽고 뒷부분에 정답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내용상은 어려울 수 있는데 답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엉뚱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3번, 4번을 우리가 풀어내려면 기본적으로 한문학에 관계되어 있는 제반 지식들을 좀 갖추어야 된다. 그 제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학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문체론부터 시작을 해서 한문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글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글 속에서 서문을 읽다 보면 서문의 한문학사가 나오고, 또 다른 글들을 보다 보면 문체론에 관계된 글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문학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그전에는 책 이름, 작품 이름, 아니면은 심지어는 공통으로 소재로 쓰인 것. 그래서 한시 두 편을 주고 공통으로 뭐 중량절이든 아니면은 이번에도 나왔던 상원이든 정월 대보름이든 아니면 추석이든 심지어는 뭐 소나무를 읊은 시를 두 편 주고 공통으로 제재로 삼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또 뭐 가끔은 가나다 이렇게 세 부분을 주고 우리가 소설은 아닌데 서사문에 순서를 제대로 배열하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문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푸는 것들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특히 그 뒤에 여기 주는 뒤에가 이번 시간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상원에서 나오는데 전통 문화와 관련되는 것들 나올 때 꼭 정리를 해둬야 돼요. 전통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출제가 될 수도 있어. 뭐 단일 그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나올 때 그 전통 문화도 아주 어려운 건 나오지 않아요. 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요. 그것도 카페에 그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정리해서 전통 부분을 정리하고 고기 부분만은 조금 부족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한식이 나올 수도 있고 중량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 공통점을 공통 소재를 찾아 쓰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뭐다? 그런 식의 문제가 한문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야 될 소양, 이걸 묻고자 3, 4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나올 때 여러분 읽어보다가 순오지 같은 게 있잖아. 15일 만에 완성되었다 해서 순오지라고 그러잖아요. 열흘 순자에 타수도자, 지난번에 순오지도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책 특이한 제목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나올 때마다 그냥 한번 참고해서 혹시 만약에 이게 우리가 3번 문제로 지문을 낸다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다 한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시 모든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문제화 시켜놔야 돼요. 문제. 요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까? 라고 생각해야지. 지문 보고 끝, 지문 보고 끝, 그게 아니라 내가 본 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하고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 나중에 발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발문을 볼 때 발문이 훨씬 이해가 쉬워져. 내가 출제자가 되어서 이 지문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보면 어떨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지문만 읽고 끝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들. 자, 한 번 더 봅시다. 5번 문제. 자, 이것도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5번 문제는 이제 뭐 하냐면 단문. 거기도 보면은 카페 보면 여기 단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카페 게시 자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페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문도 있고 거기 없는 것들은 이제 주로 명심보감에서 많이 뽑거나 아니면은 뭐 사서에서 주로 이제 논어맹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니까 거기 없는 중용이나 대학 같은 데서. 근데 주로 많이 뽑는 게 명심보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명심보감까지 다 볼 필요는 없어. 이 정도 단문은 거기 그 교과서에 나온 단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 단문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단문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 있어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자, 밑에 그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일단은 수업 자료를 봅시다. 군자, 희양, 인선하고 군자는 남의 선을 날리기를 좋아하고 소인, 희양, 인, 불선이라 소인은 남의 불선, 선하지 않는 것, 나쁜 점을 날리기, 알리기를 좋아한다. 양자는 날리다, 알리다. 아까 찬양하다 했었죠?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책인식으로 책기하고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책기 자기를 꾸짖고
서기지심으로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인 남을 용서하다. 소학에도 나와 있지만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밑에 3번이 또 명심보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원출전인 소학을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도오도자, 나의 선을 말한 사람, 이때 도자가 말할 도자예요. 나의 선을 말하는 사람은 시이다. 오적, 나의 적이고, 나의 악을 도 말하는 사람은 시이다. 오사, 나의 스승이다. 자, 인수, 지훈아,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책인즉 명하고 남을 책 꾸짖는 것은 명, 밝고, 비록 총명하지만 총명 있지만은 서기 자기를 용서하는 일은 이때 즉자는 얻는 일으로 보면 돼요. 호는 어둡다. 앞에 명하고 상대적인 거죠.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밑에 그 단어의 짜임에서 서기는 술목관계죠. 자기를 용서함. 그 다음에 수식관계, 오적, 나의 적. 근데 병렬관계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지문에서. 병렬관계 하나밖에 없어요. 총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총이 뭐죠? 귀가 밝은 거고 명은 눈이 밝을 명자니까 귀가 밝고 눈이 밝다. 그래서 총명이 병렬관계죠. 자, 여기는 짜임을 묻고자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보통은 이렇게 이런 단문들에는 짜임 아니면 문장의 구조 아니면 그 지문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물어보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짜임 물어봤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선인들의 수기 자세라고 물어본 건 아주 쉽게 그냥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자, 2번 보니까 무엇으로 남을 꾸짖는다? 앞에 이 책임지심으로 이 부분만 해석하면 되죠.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 나를 꾸짖다. 책기 앞에 있는 부분 해석해 놓으면 되고. 무엇이 나의 스승이다? 시오사 앞에 있는 도오악자를 해석하면 되죠. 나의 나쁜 점을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 이때 도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자가 말하다 도자인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 보려고. 그 뒤에는 없죠.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5번은 항시 꼭 나와요. 단일 지문으로. 자, 속담이 나올 수 있을까가 작년에 열심히 연습했는데 속담은 안 나왔어 아직까지. 속담 아니면 단문. 속담은 그걸 한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문이 많이 나와. 단문. 그래서 단문에 나와 있는 지문을 가지고 단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 내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이건 지금 2015 과정이나 2 과정이나 한문 문법에 있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1호 과정에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바뀌는 것은 교육 방법만 조금 바뀌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고등학교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문들 조금 봐주면 좋고, 조금 나는 여유가 있다, 조금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명심보감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더 본다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볼 여력은 없을 거야 아마. 단문 교과서에 있는 단문 정도만 이해하더라도 나머지 지문은 충분히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하나 더 보고 싶시다. 6번은 중학교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건데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중학교 나와 있는 과정에서 자, 부수하고 그 다음에 상형지사 한자의 짜임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지금까지 1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나와서 거의 대부분 다. 이것저것 거의 대부분 다 교육과정에 다 한 번 정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나오기는 했는데 한자 분류에서 나오긴 했어 밑에 지사 상형 부분들은. 근데 획수도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도 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호 과정이 이제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낼 수 있는 게 없어. 다 봤는데.
저 귀퉁이에 있는 이거 잘라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세부적인 거 안 나와. 내년에는 큰 거 중심으로 나와요. 그죠? 교육과정의 변천, 그 다음에 나온 다음 지금 했던 우리가 5번 형태 문제, 이런 문제가 주축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고진감래 다 알죠? 고진감 밑에 볼까? 수업 자료 노자 부분 상선약수, 이것도 그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는 지문이었어요. 최고에서는 약수 물과 같다. 수선리 만물이 부쟁하고, 왜 최고에서는 물과 같느냐? 이 물이라고 하는 성질은 만물 모든 사물들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생물체들은 전부 물을 받아서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쟁, 뭘 다투지 않아요? 자기가 물을 주었다고 하는 그 공을 다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다 살게 해 주었는데 자기는 그 공을 다투지 않고, 이게 최고의 선이다, 상선이다 이 말이에요. 서술어가 돼야 돼. 중인지 오라고 읽어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리을의 디귿의 문제를 낸 거예요. 중인지 오, 악이라고 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이때 첫자가 어디에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하다라고 할 때 서술어야, 동사로 처하다. 자, 이때 오자라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에 거기에는 오, 그 위에 음문 오고 뜻은 싫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다. 그래서 오 싫어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음을 쓰고 뜻을 쓰라고 했지. 싫어하다 먼저 쓰고 오 쓰면 맞아 틀려요. 틀려. 아주 사소한 건데 음을 먼저 써야 돼. 오, 그 다음에 점 싫어하다. 자, 그 밑에 아니죠. 거기 단어 찾는 법, 부수 색인, 그 다음에 자음 색인, 총액 색인, 인터넷 활용해서 찾기,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문제, 그죠? 교육 과정에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 밑에 예시 한자, 그 다음에 한자 분류해서 한자의 자인 상형은 수고, 지사가 뭘까? 윗상자, 그죠? 지사 자체는 점이나 선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윗상자나 근본본자나 끝말자나 아래하자나 이런 거 몇 가지 있어요. 그 밑에 회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도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저것 지금 다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그동안 1호 이후 1호부터 지금 23년도까지니까 몇 년 동안 이걸 다룬 거야. 그래도 어지간히 나온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다루어서 하다 지금 낼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런 아주 잘 안 보는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화 시킨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다 답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 다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뭘 묻는 거냐, 우리가 교육 과정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혹시 모르니까 또 아까 큰 것만 공부하라고 또 큰 것만 하지 말고 세부적인 것도 좀 볼 수 있으면은 꼼꼼하게 조금 잘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